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그날 나는 일어서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성공을 끌어당기기로 결단한 것이다. 내게 생긴 수천만 원의 빚, 30대를 시작하고 내 나이 33살쯤엔 결혼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남자에게 이 수천만 원의 빚은 커다란 절망이었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도 결혼이라는 현실은 까마득하게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다. 2021년 직장인 평균 연봉은 4,024만 원이라고 한다. 세전으로 본다면 월 평균 33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데 300만 원 전체를 저축한다라고 하더라도 1년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모아야 내게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만 쫓아온 30대였다. 지금 당장 내가 취업 전선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은 대략 200만 원 언저리일 것이 뻔했다. 이 200만 원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면 1년이면 2,400만 원, 대략 3년 가까이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지금의 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3년이면 내 나이 33살이었다. 내 나이 33살에서야 비로소 0이라는 출발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 참으로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런 계산은 단순히 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계산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이러한 행보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업밖에 답이 없겠구나. 뮤지컬 배우의 꿈 외에 또다시 내가 쌓아온 경험치는 영업이었다. 누군가 월 1,000만 원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는 자존심이 상해 나도 그 정도의 연봉을 벌겠다며 호기롭게 도전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5년간 계약 한 건을 쓰지 못했던 무능력한 영업사원이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영업에 뛰어든 게 3년, 그렇게 피 철철 흘리면서 잠시 영업을 쉬겠다라고 한 게 2년, 영업을 도전하겠다면서 도합 5년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쓰지 못했던 것이 내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무조건 써내야만 한다. 생각이 거기까지 도달한 순간 나는 결단했다. 나는 지금부터 성공만을 끌어당기겠다. 돌이켜보면 영업에 뛰어들어 월 1,000만 원을 벌겠다고 호기롭게 선포하고 다녔지만 그때까지 나는 계약 쓰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20대에 이미 영업이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른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여 계약은 쓰지 못했지만 월 1,000만 원에 도전하고 있는 그 가능성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었다. 즉, 그 당시 내가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은 성공이 아닌 실패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 계약을 써내지 못한다면 난 죽는다. 무조건 해야만 한다. 성공하는 방법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끌어당기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 생각으로 분양상담사라는 직업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분양상담사라는 직업을 인정하고 출근한 지 첫째 날이 되었다. 도저히 그 분위기가 적응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책상 위로 그냥 칸막이 같은 것이 쳐져 있었고 흡사 이곳의 분위기는 말로만 듣던 다단계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나는 첫 도전 시 찾아오는 두 가지의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다시 나의 기존 습관처럼 두려움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곧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잡아먹히기 시작했다. 이곳은 다단계 현장이니 분명해. 하지 말자. 그래서 나를 채용했던 본부장에게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또다시 패배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어느 정도 경지를 이루어낸 노래라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까지 이어가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가라오케 DJ에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생각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공을 끌어당기겠다던 욕망이 다시 두려움으로 스위치가 전환이 되자 내가 끌어당기려는 현실의 색깔은 빛이 아닌 어둠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역삼에 위치한 한 가라오케에 출근하게 되었다. 일은 딱히 어려운 것이 없었다. 내 순서가 되면 그냥 내려가서 마이크 세팅해주고 노래 불러준 뒤 팁을 받으면 되는 일이었다.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라 선배들 따라갔다가 옆에서 그냥 노래 한두 곡 부르고 팁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어가는데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이다. 대기실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며 대기하는 다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현실을 또다시 외면하고자 나는 그 대기실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들 도라이라 부르며 비웃어댔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비웃는 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다. 가라오케라는 유흥주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다시 회상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참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나조차 생각하니 말이다. 그렇게 3일차가 되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라는 생각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더 이상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임박해질 무렵 나는 랩하던 선배를 따라 또다시 방을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 마주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는 내가 끌어당기고자 했던 그 성공의 방향에 이미 도달해 있는 나의 5차원적 존재가 내게 주던 메시지가 분명했다라고 나는 지금까지 믿고 있다. 랩하던 선배를 따라간 방 안에는 남자 손님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랩하던 선배와 꽤나 친분이 있어 보이는 듯했다. 먼저 그 선배가 먼저 무대를 보여준 뒤 그 남자에게 또 나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남자는 나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2곡 정도 불렀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 노래를 꽤나 진지하게 경청했다. 노래를 모두 마친 뒤 그 남자는 나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때 나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그 전율을 끝으로 그 남자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 심장이 두근거렸고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의 시간을 계속 멍한 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분양상담사에 도전하자라는 생각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다시 그때 그 본부장에게 연락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7월 중순경 다시 분양상담사라는 직업에 뛰어들었고 하루하루 이 직업에 적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첫째 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안 해봤으니 오늘은 말 거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둘째 날 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에 성공했으니 오늘은 어제보다 2배 더 많이 말을 걸어보자. 셋째 날 어제까지 대화 나눈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눠보자. 한 번도 TM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 오늘 한번 경험해보자. 넷째 날 어제 전화로 고객들과 통화를 해보았으니 오늘은 지금까지 만난 고객들 전부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실제 모델하우스로 오실 수 있는 고객을 한번 컨택해보는 것이다. 다섯째 날 어제까지 모델하우스로 내방할 고객을 컨택했으니 오늘은 그 고객을 맞이하여 직접 응대해보자. 그리고 여섯째 날 어제 처음으로 대면 상담을 해보았으니 오늘은 청약 또는 계약을 목표로 한번 상담을 해보자. 그리고 여섯째 날 처음 방문했던 고객과 상담을 꽤 진지하게 이어가게 되었고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라는 그 고객을 본부장에게 데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약 4시간가량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고 나는 그날 드디어 첫 계약을 써내게 되었다. 나는 성공을 끌어당기기로 결단했다. 그러나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엔 반드시 두려움의 감정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나는 또다시 그 두려움에 굴복하여 나름 차선책이라는 선택을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말 차선책이었을까? 만약 그 당시에 내가 계속해서 가라오케 DJ에 머무르기로 했다면 지금의 내 현실은 아마도 지금과는 꽤나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꿈꾸길 포기하고 대기실에서의 다른 선배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아마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고 지금도 그 일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라오케라는 현장에서 어쩌면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점찍어 놓은 성공스러운 미래의 내 모습은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그 길로 나아가길 희망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난 5차원 연애의 저자가 되었다. 게다가 33살의 나는 그때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내 아내와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만약 20년도 7월의 나처럼 무언가에 첫 도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한다. 도전의 첫 순간에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두려움 뒤에 숨어져 있는 그 기회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의 감정은 다시 곧 욕망의 감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말한다. 인간은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말이다. 앞으로 너의 여정이 몹시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내게 커다란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는 신호이다. 두려움에 가려져 있는 기회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아라. 괜찮아. 너는 더 잘 될 운명으로 가게 될 거야.